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후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통일을 조금은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쩌면 통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먼저 온 미래라 불리는 사람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탈북 미녀들의 남한살이를 다룬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홈쇼핑 채널에도 탈북민이 출연해 북한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문화와 생활상도 점차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들이 한국에 어떻게 정착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34,314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자 수가 급감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입국자 수가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분기에도 38명이 입국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젊은 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들어 입국 인원 가운데 2030세대의 비율이 꾸준하게 5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북 동기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고난의 행군, 즉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나 보다 나은 살,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임에 분명하지만 최근 외부 문화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면서 북한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많이들 보셨죠? 이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도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양성소로 불리는 하나원입니다. 사선을 넘어 낯선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새 출발을 준비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통일부 소속의 1급 보안시설인 이곳은 출입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정식 국적을 받지 못한 이탈주민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26년째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원을 거쳐간 탈북민 수만 2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본원은 여성과 청소년용으로,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용으로 운영됩니다. 하나원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건강 상태를 검진합니다. 의료진이 신입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치과 진료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의료 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탈북민은 말합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아프면 뽑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치료를 다 시키고 떼우기까지도 하고 이 구석구석까지 청소 다 해주니 이빨 너무 좋아졌어요. 시설 너무 좋고 대해 너무 잘해줘서 나오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12주간 합숙 생활을 하는 개인 공간도 둘러봤습니다. 한 방에 두세 명이 함께 쓰는 방은 작지만 부족할 것 없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3국을 떠돌던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사회를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드라마를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행복하고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에 만족합니다. 사투리가 많이 섞여져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싶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이들에게 언어, 문화체험, 시장경제 등 다양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정착을 위해서 직업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 수업의 인기가 높습니다. 유난히 표정이 밝은 탈북민들, 이들의 가장 큰 꿈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인생 재임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이들은 한식조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탈북민들의 손맛이 담긴 음식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고향 음식보다 여기 음식이 더 맛있고 보기도 좋고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봉제 수업도 하나원의 탈북민들이 좋아하는 수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봉제 기술을 익혀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전문 노동력이 부족한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하나원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360명의 탈북민이 합숙 생활을 하던 하나원이 2020년 당시에는 입소자가 9명에 불과해 개원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2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하나원의 탈북민이 9명밖에 없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매달 입소하는 한 기수 인원이 많을 때는 수백 명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20년 초부터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허가 없이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과 야생동물에 대한 현장 사살을 허용하는 상시 명령을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는 한 활동가는 중국 등 제3국에는 직행 탈북민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대체로 중국 등지에서 체류를 오래 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5년 이상 제3국에서 체류한 후에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원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직업교육관을 개관해 하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국가민간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과정을 총 26차례 진행했고 여기에는 탈북민 223명이 참여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84%에 달합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 제빵, 피부미용 등의 과정에서 2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원은 네일아트, 요양보호사, 헤어실무, 바리스타, 애견미용, 떡제조, 정보기술 자격, 도배, 대형면허, 건축목공 과정 등 12개 과정에서 200여 명의 탈북민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교육기간 동안 하나원에서 합숙을 합니다. 무료 숙식이 제공되며 교육 이수 뒤에는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알선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ITQ 과정에 참여한 탈북민 박하연 씨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교육 과정에 만족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나원은 단순한 적응교육기관에서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종합지원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상황은 어떨까요? 김정은은 2010년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권력을 승계하고 당국 가체제를 재편하며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북한의 유일영도 체제를 강화해왔습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교전 중인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 노선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 동독이 서독과의 통일을 거부하며 내세웠던 이민족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동독도 1950년대부터 독일 영토 위에 두 개 국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두 개 국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집단적인 민중봉기는 아니더라도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을 하고 암암리에 사적 제재를 하거나 사제폭탄으로 산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또는 6월 평양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위급 인사를 노린 테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계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누군가를 겨냥한 테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누적돼 왔던 불만이 표출된 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내 반체제 정당 조직 발각 사건,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등 반체제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며 2024년 5월 27일에는 북한 내에 반체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45년 동안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에서 서독은 어떤 외교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통일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는 서방 통합을 통한 통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서독이 서방과의 결속을 통해 힘을 키워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서독은 이러한 통일 의지를 바탕으로 끝까지 동독에 대한 국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독이 동독 주민들을 같은 독일 민족으로 받아들여 국적을 부여했고 탈출한 동독 주민이 어디에 있든 서독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989년 동독 주민 대탈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독은 동서독 간의 접촉을 통해 문화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독일 민족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하나라는 정신을 유지한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텔레비전 시청과 친척 방문 및 인접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서독인들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실상은 물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1989년 동독에서 변혁이 일어나자 동구 사회 자체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동독에서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서독 체제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가능했던 가장 핵심은 오래된 경험들, 즉 동독에서 온 주민들이 서독 체제에서 잘 살았고 잘 적응했고 이 체제가 충분히 살아볼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까지 약 460만 명의 동독 주민을 수용했지만 별다른 사회적 문제 없이 그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진 노동력 덕분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것은 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으로 독일에 온 리안 알셰불이 8년 만에 독일 남서부 작은 마을 오스텔스하임의 시장으로 당선된 사례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구 2,500명 대부분이 백인인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 마을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이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동화 같은 일이자 포용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이주민에게 단순히 생계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언어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독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직업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주민들의 교육에만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여유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독일이 100만 명의 이주민을 수용했을 때 연간 경제 성장률이 0.6%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탈북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자 같은 언어를 쓴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이들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연 탈북민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 노현동은 전국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1,800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는 이곳을 작은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들리는 북한말이 낯설지 않고 북한 음식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모여 사는 노현동 한 임대 아파트에 남북 주민이 어울려 산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전체 175세대 중에 38세대가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세 집 건너 한 집이 바로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동산입니다. 2012년에 조성된 한반도 모양의 통일동산은 탈북민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입주 당시 남북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이곳 사람들은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겉으로 드러나는 분쟁과 갈등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남한 주민은 탈북하신 분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진짜 대놓고 경계를 하시면서 몇 층 사세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인사였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 경계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도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입니다. 저 나한테 얻어가려고 하나, 뭐 하려고 하나 이런 게 많은 탈북민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 탈북민은 애가 6살인데 걔가 4살 때 이제 놀이터 나갔는데 여기 놀이터에 아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애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아들하고 놀기만 하면 걔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 엄마라서 저러나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는 정착의 필수 조건입니다. 탈북민들이 자립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는 최정실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그동안 정실 씨의 한국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옥집 짓는 데 가서도 일하고 고구마 심으러 가고 양파 마늘 뭐 어쨌든 농사일 하니까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죠. 그 입주 청소도 가고. 정실 씨는 여전히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120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딸을 어떻게 하나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딸을 데리고 오니까 북한에서 같은 2번 다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4년 전 북한에서 딸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아이를 위탁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살 생활비를 벌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정실 씨는 딸의 얼굴을 한 달에 2~3번밖에 보지 못합니다.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는 정실 씨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여기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아가씨들만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30살까지만 뽑고 있거든요. 하지만 탈북민이라는 장벽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꿈도 못 봅니다. 오늘도 정실 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자주 찾아옵니다. 어쨌든 일자리 때문에 지금 안정된 직업이 없으니까. 많은 탈북민들은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은 김광수 씨 역시 그동안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 사다리차 운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된 작업입니다. 경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240에서 250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받아요.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3일밖에 안 됩니다. 3인 가족의 가장인 김광수 씨, 임신한 아내와 2아이를 둔 그는 북한에서 교사를 했지만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입니다. 여기 다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남탕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남탕 청소를 하다가 학원을 들어갔어요. 자동차 정비 학원에. 김 씨는 청소부터 생산지까지 온갖 일을 이어가며 육체 노동의 단기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직업을 여러 가지 찾아서 헤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여기 오니까 직업의 종류가 엄청 다양한 거잖아요. 탈북민들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 생산직이나 판매직 같은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달에 180시간 넘게 일하고도 받는 돈은 155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67%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넘게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탈북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 즉 복지제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탈북민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복지망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일까요? 탈북민 3만 4천 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배경 학생 수는 2,645명입니다. 이들 중 북한 출생은 380명으로 14.4%, 제3국 출생이 1,154명으로 43.6%, 국내 출생이 1,111명으로 42%를 차지합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서 태어난 북한 배경 학생이 42%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탈북민 가정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기관별로 보면 초등학교 965명, 중학교 699명, 고등학교 748명, 기타 학교 233명이 재학 중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727명으로 27.5%가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513명으로 19.4%, 인천광역시 356명으로 13.5% 순입니다. 수도권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통합되느냐가 미래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70%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따라붙는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와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태어난 고향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원하는 백사장 프로젝트는 100명의 탈북민 사장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간 집중훈련을 받은 탈북민들이 실제로 라면 가게 같은 자영업을 시작하며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 송아람 씨, 6년 전 한국에 온 그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2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창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월에 일본식 라면 가게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녀는 과거 무기력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라면집 사장이라는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게가 그리 크지는 않아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손님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서 행복하게 먹어주는 제가 만든 요리를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한 참가자는 요리만 잘해서 사장이 되는 게 아닌 거 알게 되었고요. 요리뿐만 아니라 사장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CS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부가가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김동호 이사장은 저는 처음부터 돈 주는 일은 안 했어요. 그 돈 주는 일은 안 했고 일하면 주고 내가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건 도와줄 수 있어. 사실은 구제하는 돈보다 20배 더 들어가요라며 탈북민들의 자립을 위한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지하자원, 노동력, 내수시장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섬처럼 고립되었던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이어져서 유럽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땅에 많은 인프라 투자의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연구기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만 보더라도 통일의 편익을 무려 1경 4천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비용보다 3배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어쩌면 통일이야말로 21세기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미래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넓은 세상, 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460만 명의 동독 이주민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듯이 우리도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잘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 동력의 고갈로 또 한 번의 중차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현실에 안주하느냐는 이제 통일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올해로 8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단이라는 타성에 젖어 통일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원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탈북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통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이들이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하나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하며 백사장 프로젝트 같은 창업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입니다. 인천 노현동의 작은 북한에서 남북 주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며 한반도 모양의 통일동산에서 화합을 다지는 모습, 북한 배경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도 희망적입니다. 독일이 동독 이주민들을 통해 서독의 우수성을 알리고 통일을 앞당겼듯이 우리도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원이 단순한 적응교육기관에서 종합적인 정착 지원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도 탈북민을 지원 대상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그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기적이, 새로운 신화가 탄생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